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간도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동북공정하고 별개로 이제 러시아랑 중국이 당장 반환의 영토 간도다. 근데 간도가 이제 이렇게 전략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청나라 시절에 간도에서 이범인 장군이 세금을 걷었다. 근데 청나라가 가만히 있었던 거 보면 간도는 분명히 우리 땅 아니냐. 지금 그 얘기까지 하다가 그럼 간도는 어떻게 구성된 거냐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심효지역, 서간도, 북간도, 동간도, 연해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저거 뭘 근거로 저리 그렸냐? 연해주는 뭐 지금도 있으니까 그러다 치고 자 동간도, 북간도는 뭘 근거로 그렸냐? 또 심효지역은 뭘 근거로 해? 심효지역은 바로 영조시대에 작성된 유저변책 지도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영조시대에 이렇게 된 건데 이걸 이렇게 현대판으로 그려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요게 심효지역인 거예요. 이거는 바로 만주 봉금 지역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청나라가 대륙으로 들어가면서 여진족이 여기 살다가 이제 여기서 청나라를 개국하고 그런 아주 성지처럼 여기는 땅이니까 여기는 들어가지 마라. 특히 한족은 들어가지 마라. 그래갖고 여기에 유조변책 버드나무를 심었어 이렇게. 여기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여기는. 그게 바로 심효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조선교구 재설정도라 그래갖고 1920년에 로마교황청이 발표한 건데 요게 이제 이렇게 이게 원산교구 옛날에는 다 이게 조선교구 대구교구 경성교구 원산교구가 전체가 이제 조선교구였어요. 그죠? 옛날에는. 근데 그거를 조선교구 자체가 커지니까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이래서 조선교구가 커지니까 교황청에서 대구교구 경성교구 원산교구로 나눴어. 그런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그렸는데, 그거를 현대에 와서 제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서 컴퓨터로 우리 한반도 지도랑 합쳐서 딱 그리니까 딱 그게 바로 북간도와 동간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도에서 동간도가 돼요. 이 지도에서. 자, 그쵸? 아주 딱 떨어져 동간도랑. 그러면 조선교구를 로마 교황청에서 조선교구를 했는데 로마 교황청이 어떤 데입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데잖아요. 근데 남이 나라 땅에다 조선교구, 원산교구를 만들었겠어요? 중국 땅에다가? 아니죠. 간도는 확실하게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간도랑 북간도는 로마 교황청 지도가 인정을 해줘.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게 서간도예요. 요거에 대한 거는 요 뒤에 바로 나와요. 근데 일부에서 그 북간도랑 동간도를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지도 중에서는 여기다가 북간도, 여기다 동간도라고 쓴 지도가 나와요. 그거는 여러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북쪽이라 해서 동간도, 북간도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야. 왜? 윤동주 별에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근대공정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라고 그래. 근데 윤동주 집이 어디예요? 윤동주 집이 용종이야. 용종이니까 바로 북간도. 여기가 용종이거든. 그러니까 윤동주 집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북간도가 밑에 있는 게 맞아요. 그거 하나 갖고 어떻게 그거는 시에 있는 건데 아니 시가 아니라 단지 신채호가 발행한 천고라는 잡지에도 보면은 북간도에서 온 편지 해갖고 연변 일대 전투 상황을 막 이렇게 알리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청산리 화룡형 전투 막 이런 걸 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북간도의 전란 휴보 이래갖고. 그런데 여기 청산리 화룡형 여기가 바로 여기 북간도예요. 그래서 이 북간도가 여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간도랑 동간도, 북간도, 서간도, 심효지역이라는 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 기록들도 중요하지만 아예 1908년에 제작된 항공염의 대한제국 지도에 보면 여기 북간도라고 명시하고 여기 서간도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심효지역, 서간도, 북간도, 동간도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확실합니다. 자, 이런 우리 영토 간도가 중국 영토가 된 계기는 바로 간도협약이에요. 간도협약은 1909년 9월 4일 일본이 청나라에게 간도를 할애해 준 대신 일본은 만주철도 부서권을 받기로 일본과 청나라가 조인한 협약이에요. 간도협약의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데
청해 동쪽 국경을 백두산, 정계비, 서우수, 두만강으로 확정한다. 일본은 간도에 설치한 통감 8주 등을 조약 조율 뒤 2개월 내에 철수한다. 근데 일본은 기뢰선, 즉 길림 해령간 부설권을 획득한다. 철도 부설권을 획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청해 동쪽 국경을 두만강으로 확정하고 일본은 간도에서 통감을 조약을 2개월 내에 철수하고 일본은 기뢰선 부설권을 획득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뢰선은 여기 이제 참고로 제가 기뢰선을 실어놨는데 여기 해령에서 이제 길림까지 가는 철도거든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왜 국경을 두만강으로 해놨는데 기뢰선 부설권을 일본한테 주고 또 일본이 간도에 통감부 파출소를 두고 있었어? 청나라 땅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간도가 우리 한미적 영토는 실증하는 증거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 거예요. 일본이 우리 역사를 반도안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1905년에 을사나기약으로 우리의 교권을 빼앗아요. 그렇죠? 그리고 1909년에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맺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간도를 양도한 것은 주인이 식물일간일 때 머슴이 땅 팔아먹는 꼴이므로 무효인 건 확실해요. 그런데 청나라가 만주철도 부설권을 일본에 넘기면서까지 간도를 할애받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정한 것을 보면 그때까지 간도가 청나라 영토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반증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만약에 간도가 청나라 영토였다면 굳이 국경을 압록강과 두만강이라고 정하면서 철도 부설권을 일본한테 넘겨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약 체결 당시에 일본이 간도에 대한제국 통감부 발소를 두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개월 내에 철수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대한제국 통감부를 설치했지 뭐 청나라 통감부를 설치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대한민국 통감부 발소를 두었다는 거는 간도가 대한제국에 속해 있던 거고 그 통감부 발소를 일본이 둘 수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 사실만 봐도 사실은 간도는 우리 영토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도 협약은 그 당시 한족 중국이랑 맺은 게 아니라 청나라랑 일본이 맺은 거예요. 물론 이 자체도 불법적이고 뭐 이게 오히려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걸 증명해주는 그런 그 증거 자료가 돼서 우리는 고마운 일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합법적으로 맺은 협정이라도 청나라가 멸망하는 순간 그 협정은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랑 청나라가 맺은 거니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청나라 역사는 중국 역사가 아니라 중국을 지배한 역사인 거예요. 현재 중국은 한족 중국은 만주에 대한 권한도 없고 만약에 그 만주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청나라의 만주족은 한마디 할 수도 있어 우리한테. 그러나 만주를 중국이 강점하게 만든 원인 제공은 일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만주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그런 책임을 안 져. 당연히 안 지죠. 어쨌든 한족 중국은 만주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요. 지금 모든 사실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간도를 제외하고는 그 만주의 영토권에 관해서 청나라랑 어떻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뭐 만주에 청나라가 한 금나라부터 시작하면 이제 약 400여 년을 살았던 건 확실하니까. 그런데 간도는 청나라 영토가 아니었다는 것도 확실히 증명이 됐거든. 1909년에 그 간도협약을 맺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땅은 중국은 더더욱이 한족 중국은 아무 상관이 없는 땅이죠. 그러니까 한족 중국은 간도를 즉각 반환해야 되지. 연해주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도 즉각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만주 땅 전체를 찾아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간도하고 연해주는 즉각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해주가 왜 만주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단재 신채호가 그 조선왕고서에 보면 남겨놨어요. 신안, 즉 진안의 고조선의 강역은 봉천성의 서북과 개원, 이북, 즉 지금의 길림, 흥룡, 도성과 연해주 남단은 신조선의 소유였다. 왜? 연해주 남단에는 고조선 당시에는 북단에는 축구일에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고구려와 대진국 발해 때는 북단에 진출했으니까 당연히 연해주는 우리 건 거죠. 1820년 청나라 강역 때 보면 연해주가 길림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2차 아편전쟁에서 패한 청나라가 1860년 10월 18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북경조약을 체결해서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겨준 거예요. 아까 연도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1906년은
다른 거랑 좀 헷갈렸어요. 러시아는 단순히 조약을 중재했다는 이유로 우리 한민족의 영토를 청나라로부터 강탈한 거예요. 그게 1860년에 그 연해주를 청나라가 준 거예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뭐라고 썼냐, 되어 있냐면, 연해주 개소산에는 영계소문 기념비가 있어서 해삼이, 이 해삼이가 블라디보스톡인데, 이게 바로 우리 영토일 때 이름이 해삼인 거예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상고사에다 그 연해주의 해삼이에 영계소문 기념비가 있어서 블라보고시 쳇스크에 가려면 바다에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갔다. 그러면서 그 시대를 회고하신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연해주는 우리 땅인 거죠. 만주의 남북 간도에 연해주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중국은 간도를 당장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는 연해주도 당장 우리한테 반환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만주의 연해주가 우리 땅인 이유가 또 하나를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주는 만주국의 영토, 이 만주국의 영토가 연해주가 합한 거다. 그런데 가톨릭 대사전에 보면 만주 면적은 129만 3,342km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만주국 면적은 또 113만 3,437km 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리고 연해주 면적이 16만 5,900제곱킬로미터예요. 결국 만주국과 연해주를 합한 면적이 만주가 되는 거예요. 면적으로 보나 모든 걸로 보나 연해주도 만주의 하나고,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그 간도에 속하는 거예요. 동북공조이고 뭐고 다 떠나서 간도는 즉각 우리가 반환받아야 할 영토인 거예요. 어느 한 시대를 잘라서 역사를 말하는 것은 커다란 오류인 거예요. 나뭇잎을 보고 숲을 논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고조선부터 이어오는 만주에서 대마도까지 우리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면밀히 고찰해야 하는 거예요. 즉 영토 문화라는 매개체로 이어진 고조선과 대마도의 끊을 수 없는 인연을 인지할 때 영토 공정 논란도 사라지고 만주와 대마도를 수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간도 얘기에 따라서 간도 우리 거야. 그러니까 이거 빨리 내놔. 왜라고 얘기하면은 한반도하고 당연히 연결을 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영토 문화가 여기에 있는 한반도, 대마도에 있는 영토 문화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영토 문화 주권자가 우리니까 내놓으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이씨 그거 우리 거라고 이러면 우리 거인 줄 알아. 그게 딱 일본이 독도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일본은 지금 독도 자기네 거라면서 뭐라 그래? 우리가 1903년에 시내만 그 고시에다가 실었는데 너네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거야. 아니 그 시대에 거기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지금 전부 인터넷으로 지네가 실었어. 똑같은 게 이게 일본이 우기는 거랑. 그러니까 확실한 그 영토에 대한 이론, 영토 문화라는 매개체를 갖고 그걸로 인해서 고조선, 즉 저 북쪽 영토부터 저 남쪽 대마도까지가 우리 땅이다. 만주에서 대마도까지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모든 논란이 사라지고 그게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조국이 통일돼야겠죠.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안 되면 학술교류라도 해서 정부가 나서서 올바른 영토론을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영토론 없이도 막 그냥 막무가내로 우기는 것도 정부, 왕실, 민간 뭐 다 그냥 합작으로 얘기하잖아요. 중국은 아예 그걸 공산당이 주도해갖고 학계, 민간 한마디만 하면 촥 일사불리로 움직여.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저마냥 그냥 일개 개인이 그냥 예비군, 그것도 정규군도 아니고 예비군이야. 지금 나이 이렇게 먹은 제가 정규군이겠어요? 예비군이지. 예비군이 그냥 혼자 그냥 소총 들고 그냥 열심히 뛰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 나서 살 그런 게 조금 국력이나 모든 거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문화와 역사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일 하나가 바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 역사책, 문화에 관한 책 모든 거를 강탈해서 일본 왕실 지하서고인 쇼로부에 보관하고 있는 거를 찾아와야 돼요. 그러면 술술술술 다 풀려. 만주에 대한 문제는 고려 건국연대가 기원전 217년이라는 것만 확실히 하면 술술술술 다 풀려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쇼로브에 있는 저런 책들을 찾아오면 술술술 다 풀릴 거예요. 자, 영토문화론에 의한 우리 한민족의 영토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주가 129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약. 한반도가 22만이에요. 전체가. 그러면 북한이 12만이고 남한이 10만이야. 한반도의 6배. 남한의 13배에 해당해요. 뭐 대마대야 뭐 섬이니까 조그마니까. 결국 이게 아니라, 지금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 영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토 없이 1800년을 떠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영토를 차에서 지금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완전히 가자지고 그냥 민간인들 학살, 이스라엘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민간인들 학살하고 그냥 막 그냥 학교에다가 포 쏴가면서 그냥 있는지 없는지 다 해가면서 그냥 이스라엘이 지금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 근거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구약 성서예요. 여러분, 저는 가톨릭 신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가톨릭 신자라서 구약 성경이 중요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만 성경이야. 유대교, 저 사람들 유대교잖아요. 유대교에서는 신약 성서는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예언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유대교에서는. 아직 메시아는 안 왔어. 유대교에서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모든 걸 걸어. 왜? 구약 성경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 그거 뭐예요? 인류를 창시한 거예요. 그런데 탈출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출기라 그러면 그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탈출하는 그걸 탈출기라고 그러거든요. 그 탈출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사예요, 구원사. 하느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사야, 문화사. 자, 성합은 어떻게 두고, 뭐는 어떻게. 그 사람들의 종교와 생활 풍습과 모든 거에 대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쪽에서 돼지고기를 안 먹었겠어요? 돼지고기 부패가 잘 되잖아. 그쪽 기후가.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탈이라니까 못 먹게 한 거예요. 대신 바닷가니까 생선 잡아서 생선 먹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들한테는 구약 성경이 자기네 민족의 역사와 문화, 생활의 지침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꽉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자, 창세기 역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사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마누라가 둘이죠. 사라와 하갈. 그런데 큰 마누라 자식들은 이삭인데, 이삭은 정통성 있게 해가고 하갈의 자식은 어디로 가? 이집트로 가잖아요.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구야? 그게 팔레스타인이에요. 그게.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구약 성경 나 이거 안 믿어. 씨. 결국 그러니까 자기네 민족 지침서를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구심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떠돌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의 민족 지침서인 구약 성경을 꼭 끼고 살아서 1800년 떠돌다가도 찾은 거예요, 영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구약 성경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민족도 영토 문화론에 의해서 이런 어떤 한민족 침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토에 관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얘기하잖아요. 그건 추상적인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추상적인 땅을 갖고 끝내 결국은 찾았어요. 물론 나쁜 짓도 많이 했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 가자 지고 쏴대고. 거기에 또 트럼프는 한술 더 떠서 가자 지네가 갔는데. 하여간 세상이 웃기는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말이 옆으로 삐지면 안 되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한민족도 영토 문화론에서 그런 만주와 대마도까지 이런 어떤 민족적인 그 영토에 대한 지침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IT 강국이라고 떠들면 뭐합니까? GPS 뭐 어쩌고 떠들면 뭐예요? 그러면 요즘 GPS 발전했겠다. 자, 몇 도에서 몇 도, 이거 전부 위도경도 찍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 한민족의 영토다라고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이,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안 되는데. 국력은 돌아요. 지금 그런 지침서를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럽이 먼저 흥했습니까? 중국이 먼저 흥했습니까? 중국이 먼저 흥했어요. 실크로드를 갖고 막 이런 중국이 먼저 흥했어요. 그러면 중국이 흥하기 전에는 누가 흥했어요? 우리 한민족이 만주를 지배하면서 고구려가 중국 박살내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던 게 중국으로 갔다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유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어졌어. 그 쓸데없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죠. 쉽게 말하면 잉여 농산물이 아니라 잉여 인원이 생긴 거예요. 잉여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신대륙. 지금의 미국으로 그냥 실어나는 거예요. 그 신대륙으로 가는 그 배에서 사람이 그런 환경이 못 되는 배였었어요, 그때. 그때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바꾸면 죽게 생겼으니까 가자 신대륙으로 하고 간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자원이 펑펑 쏟아지고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미국으로서 이제 300년도 안 됐어요. 그 신대륙이 그냥 뻥뻥 되고 이 막강한 자원을 앞서서 큰 소리를 치면서 원주민인 인디안들을 모조리 학살하고 이래가면서 이뤘어요. 그런데 그 국력이 또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제 다시 또 중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난리가 났죠. 관세를 100%, 40%라네, 200%라네 어쩌고 해가면서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국력은 반드시 도는 거예요. 그 국력, 남북 통일만 되면 우리한테 반드시 그 국력이 우리한테 우리가 강대국이 될 기회가 와요. 언제 일본이 센카쿠를 또 자기네 땅이라 그러는데 중국이 다오이다오 우리 거다라고 말했습니까? 국력이 강해지니까 공중 해상 비행도 하고 무력 시위도 하고 해상 시위도 하고 지금 공중 시위도 하고 시위하면서 다오이다오 우리 땅이다. 엄밀히 말하면 대만 땅이죠. 대만은 중국 땅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남의 나라 땅 영토까지 구분해 주려고 오지랖 넓다 그랬지 몰라도 대만은 중국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창개성이가 그걸 피해서 가서 중국 땅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사실은 2차 대전이 끝날 때 원래 일본이 대만을 접수했는데 일제가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날 때 중국이 접수한 거예요. 연합국에서. 우리 만주 접수하듯이. 그래서 거기에 부속된 섬이 다오이 섬, 센카쿠 열도거든요. 그럼 이거 당연히 대만 땅이죠. 그런데 언제 그 중국이 그렇다고 그거 돌려달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있었어요? 못했지. 그런데 지금은 공공연하게 하고 있잖아요. 국력은 반드시 도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단지 신채호가 뭐라 그랬어요?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러셨어요. 왜 역사를 잃으면 미래가 없겠어요? 역사를 잃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화. 그 중에서도 일정한 영토의 고유성을 갖고 상속되며 보편적으로 분포된 연화가 영토 문화다. 그리고 그 영토 문화가 축적된 것이 역사다. 그리고 그 영토 문화가 축적된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체가 그 영토의 문화주권자고 영토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가 되는 거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영토권자가 영토 문화주권자인데 그 영토 문화주권자는 역사의 주체고 역사의 주체는 영토 문화의 주체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잃으면 결국 문화와 영토까지 다 잃게 돼서 나라와 민족까지 모든 걸 다 잃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단지 신채호가 진심으로 그분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역사를 잃으면 문화와 영토를 잃게 돼서 결국 나라와 민족까지 모두 다 잃는다는 의미를 명심할 때라는 거예요. 자, 이걸로 제가 이번 주제로 선정한 동북공정과 만주도권 강의는 끝내고요. 다음에는 여러분과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주에서 대마도까지가 우리 영토라는 또 다른 모티브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